우리 주가도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심리지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소비심리와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발표돼가지고 긴급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전에 교수님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사칭해가지고 종목 투자나 리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저 메일을 받고 전화도 받았는데요. 예, 어떤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많이 손해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메일도 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종목 추천도 안 하고 있고요. 디딩 방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오면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경제스쿨에서도 교수님을 사칭하는 계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교수님 사칭 계정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월달 소비 심리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매월 소비자들한테 경기가 어떻느냐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소비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5월께 98.0으로 나왔어요. 예, 작년 11월에 86.7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 심리 98 의미가 뭐냐면은 가격 평균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 이상이면은 우리 가게가 가격 평균보다 낙관적이다. 100 이하면은 가격 평균보다 비관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98 아직도 100 미만이니까 가격 평균보다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은 소비 심리는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 오르면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오르면은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야, 경기가 회복돼서 주가가 오르나 보다. 그래서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5월 소비 심리 같은 경우 이제 세부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소비 심리는 내구재 소비가 어떻느냐, 그 다음에 교통 서비스, 의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가장 개선된 게 예식비하고 여행비예요.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제 규제 안 하고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게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여행도 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중에서도 가장 개선된 게 예식비, 여행비 쪽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소비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가? 우리 경제 1분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3% 성장했는데요. 어제 또 한국은행에서 가계 신용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한마디로 가계 부채예요. 그런데 1분기 보니까 1,854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서 14조 원 정도, 작년 4분기에도 감소했지만은 올 1분기에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가계가 좀 빚을 줄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소비가 크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발표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가게한테 앞으로 좀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나 될 거냐 이런 게 물어보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4월, 5월 오면서 낮아지고 있는데 5월에 3.5%로 나왔습니다. 작년 6월에 4.7%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물가 상승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물가가 작년 7월에 6.3%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4월에 3.7%까지 떨어졌고요.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는 2% 후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물가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일 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거든요. 0.5% 금리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동결한 상태입니다만은 아마 내일 또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내릴 것인가. 그런데 이 기대 물가 인플레이션이 또 낮아지고 있고 아마 소비자 물가도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2% 중반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은행이 저는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것도 그런 기대를 좀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CSI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택가격 전망 CSI는 또 한국은행이 가계한테 물어보죠.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61이었어요. 100 기준으로 하는데 61이라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런데 5월 보니까요. 작년 11월 저점을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면서 5월에는 9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0 미만이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자, 남자 구분해서 심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자 심리수가 조금 더 남자보다 높습니다만은 지난 5월 보니까 96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 이게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 심리지수가 주택 가격에 한 15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이 아마 저점이었다면은 주택 가격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거래도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시차를 보면은 아직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은 아니고요. 단지 하락폭이 좀 축소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기준선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예. 100 아래일 때는 매수 심리보다 매도 심리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 기준인데요. 100 이상이면은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고요. 100 이하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과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특히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뭐 보면은 전부 100 이상이었고요. 네, 한때는 130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때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었죠. 100을 2로 넘어서면은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급락했었거든요. 작년 11월까지 급락했는데 그리고 집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기업의 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제조업이 73으로 나왔는데요. 4월에 70이었었어요. 그다음에 비제조업,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4월 74에서 7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도 100 이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100 기준이에요. 100 넘으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100 이하면은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좀 음, 개선됐습니다만 5월도 제조업이 73이니까요. 아직도 나쁘다고 대답하는 기업이 많기는 많은데 4월에 비해서는 좀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지금도 100 이하로 많이 대답하는가? 기업 경영 애로사항이 뭔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 국가 부채 문제, 디폴트 문제 제기되고 있죠. 중국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업들이 936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데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이렇게 나눠서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통 보면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기가 좋다고 대답하고요.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좋다고 대답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보면은 대기업 BSI가 중소기업 BSI보다 더 나쁩니다. 이런 거는 사실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2008년 금융위기 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수출기업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바닥에서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좋다고 대답해야지 우리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질 텐데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경련에서도 600대 대기업 중심으로 매월 그 BSI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정경련께 6월 전망치가 90.9로 5월 전망치 93.8보다 더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직도 대기업 경기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발표된 지표로 경제 심리 지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심리 지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경제 심리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저점을 치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심리 지수는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비중을 소비자한테 25%, 기업한테 75% 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먼저 개선되고 최근에 그 제조 BSI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심리 지수가 우리한테 그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걸 작성할 때 경제 심리 지수가 거기에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기 심리 지수가 최근에 조금씩 개선된 걸 볼 때, 뭐 다음 주에 또 통계청에서 산업 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제가 아마 계속 그 우리 경제 주가 전망하면서 3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OECD 선행지수는 좀 먼저 발표하는데 한국 선행지수가 3월이 저점, 4월 약간 반등한 거로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 발표될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서 선행지수가 올라갔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제 심리 개선됐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는 것 보니까 아마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3월이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날도 제가 막 발표되면요, 곧바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이 자주 언급해 주시는 지표 중에 하나가 뉴스 심리 지수인데요. 네, 이 뉴스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1, 2개월 선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자주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 심리 지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아직 실험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주로 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뭐 경제 관련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많냐, 부정적인 뉴스가 많느냐, 이게 올라가면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는 건데요.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가 지수하고 사실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뭐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데요. 현실을 판단하는데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 뉴스 심리지수하고 코스피하고 그림을 그렸으면 방향 거의 같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뉴스 심리지수 개선된 것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이 뭐 경기도 나쁜데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의심을 품는 것 같고, 뭐 주가 상승만큼 좋은 뉴스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경기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비 심리 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아직도 크게 밑돌지만은 그래도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심리 지수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가지고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 지수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 31일 날 4월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얼마나 했고, 가격 소비를 얼마나 했고, 기업이 투자를 얼마나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선행지수, 뭐 재고일지수 이런 거를 전부 발표하는데요. 이제 이것들은 구체적인 수치죠. 그래서 아마 심리가 먼저 개선되고 이런 실제 경제 지표도 서서히 개선되는 조짐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게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제일 먼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산업활동성에서 우리가 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주가하고 관련시켜 보면은 사실 저 올해 그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가도 오르고 소비 심리 지금 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선행하니까요.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선행지수 개선되고 실물 경제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는 이런 추세가 뭐 하반기, 4분기 내년 가면서 점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심리지수, 뭐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그래서 주가가 뭐 이미 많이 반영했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그 6, 8월 이 어느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아마 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소비 충격, 뭐 소비가 줄어들면서 기업 매출 감소하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심리지수,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 비중을 다시 그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표를 보면은 경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예, 네, 그리고 올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예, 이렇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보일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섹터는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그, 알면은 6, 8월 예. 조정 시기에 이제 그런 섹터들을 주목하시면서 네, 좋은 매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뭐 주가가 참 똑똑하거든요. 올 상반기에 우리 주가 지수 올랐습니다만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르는 업종이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거든요. 네, 물론 그 이전에 그 2차 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아마 6, 8월에 미국서 충격이 오면서 조정을 보일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선행주 순환변동치 앞으로 증가세로 도난할 것이다. 그래서 조정 국면에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특히 그 반도체, 뭐 이런 경기 관련주 비중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네, 예, 이때 이제 교수님이 자주 체크하시는 선행지수가 어떻게 예, 나오는지 같이 한번 경제스쿨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